2015년 도쿄의 한 변방에서 혁명가라 불릴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 단 한 권의 책과 함께. 그는 바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였다. 그는 단 한 권의 책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나를 포함해서 말이다. 책으로 접한 미니멀리스트 사사키 후미오의 방은 큰 충격이었다. 그의 방이 보여준 극도로 절제된 미는 나에게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 텅 빈 방에서 따스하게 부서지는 아침 햇살을 만끽하며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는 여유로운 모습. 그의 모습은 내가 꿈꾸던 이상향이었다. 그의 텅 빈 방에서 나는 대자연의 숭고함과 아름다움마저 느껴졌다. 그리고 이내 나의 머릿속은 소유란 무엇인지, 소유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와 같은 철학적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사사키 후미오의 방을 본 순간 이제까지의 나의 삶, 인생의 의미와 목적까지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다. 지금부터 미니멀리스트가 되겠다고 말이다. 그날 이후 나는 물건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다. 창고에 쌓여있는 정체 모를 서류들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청소기와 누군가의 돌잔치에서 받아온 식기 세트도 버렸다. 그렇게 수많은 물건들을 비워내기 시작했다. 사람이 소유한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는 그 사람의 가치와 내면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맥시멀리스트가 물건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흔히들 버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미니멀리스트라는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인터넷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하루에 10개씩 버리기와 같은 미션을 수행하며 비워져가는 자신의 방을 공개하고 점점 아무것도 없어져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듯 더욱 많이 버리려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게 텅 빈 공간을 증명하며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물론 미니멀리스트는 많은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는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린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러나 텅 빈 공간이나 무소유가 미니멀리즘을 의미하진 않는다. 미니멀 라이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건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기에 물건을 많이 줄이지 못했다고 미니멀 라이프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소중한 것을 지켜 보다 행복해지는 것에 있다. 대부분 물건을 처분한다고 하면 단순히 팔거나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또한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분리배출 제도가 워낙 철저히 시행되는 요즘에는 정해진 요일에만 분리수거가 가능하고 심지어 물건 버리는데 돈까지 든다. 이렇게 물건을 버리는 과정에는 수고스러운 시간 또한 수반된다. 물건을 정리할 때 처음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과연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느냐이다. 그런데 이것이 참 난감한 문제다. 막상 뭔가를 버리려고 하면 이건 거의 새 것인데 누군가에게 선물로 줘도 되지 않을까라든지 이건 선물 받은 건데 버리려니 아쉽다라는 생각 등이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스마트폰의 앱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다. 단순히 앱의 수가 너무 많으니 지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매일 사용하는 물건인 스마트폰의 정리부터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라는 것. 물론 스마트폰의 용량은 갈수록 느는 추세라 몇 년간 정리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진은 점점 늘어 수천 장씩 쌓여 있고 문자 메시지 하면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알림과 스팸 메시지가 넘쳐난다. 바탕화면에는 호기심으로 다운받고 방치해둔 앱도 수두룩하다. 스마트폰의 용량과 상관없이 먼저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앱을 삭제해보자. 사소한 것을 정리함으로써 얻는 이 작은 성취는 더 크고 어려운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준다. 언제 사용할지 몰라 남겨뒀던 문자 쿠폰을 지우고 한때 소소한 즐거움을 주었던 게임 앱을 삭제하고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단톡방 창에 닿는 작은 결단을 통해 더 큰 물건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모두 잠든 일요일 밤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을 정리한다.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두 지우고 사진은 클라우드나 하드디스크에 백업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앱은 지운다. 인생을 소중히 살고 싶다면 가장 사소한 것을 완벽히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미니멀 라이프를 접하기 전 나의 책상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책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사무실 파티션에는 중요한 일정과 정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사무용품뿐 아니라 10년 전 자료들도 언제 사용될지 몰라 고이 모셔두고 있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방독 마스크 몇 상자, 회사 주변의 맛집 전단지, 배달 음식 쿠폰들까지 책상 위를 굴러다니고 있었다. 미니멀리스트로 살기로 결단한 그 주에 나는 회사의 책상부터 비워냈다. 내가 있는 공간만큼이라도 모두 비우고만 싶었다. 그렇게 나는 단 일주일 만에 내 자리에 있던 수많은 것들을 버렸고 책상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다. 그것은 물건의 수와 청소의 빈도수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물건이 없으면 청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가 경험한 결과 깨끗한 책상은 더 자주 청소를 하게 되었다. 물건으로 가득 차 있던 책상은 청소하기가 번거롭다는 생각에 그 과정을 생략하게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 복잡한 책상은 더욱 어지럽게 남겨졌었다. 그러나 물건이 없는 깨끗한 책상은 청소하기가 쉽다 보니 부담 없이 더 자주 열심히 청소를 하게 되고 자연히 더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책상 정리를 시작으로 컴퓨터에서 불필요한 파일들과 프로그램들을 지우고 바탕화면도 정리했다. 수십 개의 아이콘과 널브러져 있던 파일들을 정리하니 업무의 몰입도 또한 높아졌음은 물론 환경을 변화시키니 늘 급하게 떨어지는 업무를 쳐내느라 허겁지겁대던 모습도 사라졌다. 예전엔 출근 후 바로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어제 못다한 업무를 처리하기 바빴지만 이제는 출근하면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그날 하루를 생각하며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헤매는 일이 없어지다 보니 자연히 시간을 보다 밀도 있게 사용하게 되었고 상쾌한 기분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깨끗한 작업 환경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옷은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옷을 남겨놓았나와 같은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같은 미니멀리스트라 하더라도 옷의 가짓수가 10벌로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벌로 충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기에 개인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85%는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전의 나의 옷장에도 옷이 넘쳐났었다.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 굉장히 많은 옷과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었고 유행에 맞는 트렌디한 옷, 한정판 브랜드 운동화 등을 꼬박꼬박 사서 컬렉션을 갖춰두기도 했었다. 그러나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한 후 나는 사사키 후미오의 텅 빈 옷장을 떠올리며 옷장을 비워냈다. 필요 없는 옷이나 유행이 지난 옷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옷을 미련 없이 단번에 버렸다.
필요한 옷까지만 추려 옷걸이에 걸고 수납장의 모든 잡동사니들도 치워버렸다. 이렇게 한 차례 의류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남은 옷은 바지 3벌, 반팔티와 긴팔티 5-6장, 다운 재킷을 포함한 3벌의 외투, 신발 4켤레, 정장 2벌과 코트 1벌이다. 대부분 일상에서 매일 입는 옷들로 남겨두었다. 내가 미니멀리스트로서 옷을 소유하기로 한 방식은 이렇다. 첫째, 소유할 옷의 가짓수를 정해두는 것. 둘째, 철마다 실증이 나거나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진 옷을 과감히 의류 수거함에 넣을 것. 셋째, 새로 산 옷의 수가 버린 옷의 수를 넘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소유할 것의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은 중요하다. 약속된 제약이 있으면 수시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소중한 것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틈틈이 옷을 정리하고 6개월에 한 번 아파트 관리비 정도의 비용을 의류 구매비로 사용한다. 누가 봐도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아름다운 옷장. 단정하게 정리된 텅 빈 옷장을 열어보면 큰 위안을 받는다. 비울수록 채워진다라는 말처럼 나의 옷장도 비운이 가득 채워진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전에 나는 전형적인 컬렉터로 항상 무언가를 모으고 있었다. 유치원 때는 종이딱지를, 초등학교 때는 만화책을 사모았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진기한 수입시들을, 대학 시절 이후에는 피규어를 수집하기도 했다. 결혼 후에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겨 특이하게 생긴 공병, 레트로 선풍기나 타자기 같은 인테리어 용품들을 가득 사모았다. 이런 취미가 지속되다 보니 좁은 집에 인테리어 소품이나 만화책들이 한데 굴러다니며 온 집안은 물건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다행스럽게도 인생의 전환점 미니멀 라이프를 접한 뒤 많은 물건을 처분하고 미니멀리스트가 된 것이다. 이제 남겨둔 가방은 1개뿐. 옷을 제외한 소지품을 백팩 하나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간소화했다. 가방 속에는 매일 날씨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까워 항상 넣고 다니는 작은 우산이 있고 어디에서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 컴퓨터도 들어있다.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스카프,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검은색 파우치, 이어폰과 카드 지갑 또한 나의 가방 속의 필수품이다. 책도 몇 권씩 넣어 다녔지만 최근엔 전자책으로 바꿨다. 어디를 가나 이 백팩 하나만 메면 훌쩍 떠날 수 있을 만큼 가벼워졌다. 내 나름의 미니멀 가방을 구축한 것이다. 인생이라는 여행에 있어 무엇을 가지고 갈지, 무엇을 버리고 갈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모험을 위해 각자의 소중함을 가방에 담는다고 할 때 누군가에게는 넉넉한 돈다발이나 충분한 식량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여행을 기록하기 위해 일기장이나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담기 위해 가방을 비우는 작은 용기가 아닐까. 미니멀리스트도 생필품 외에 물건을 사기도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미니멀리스트도 물건을 산다. 사사키 후미오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출간 이후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다고 한다.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던 그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덩치 큰 가구를 구입한 이유는 책상이 없으니 게을러져서라는 것이었다. 그는 미니멀리스트니까 자제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물건의 개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과감히 구입하는 면모를 보였다. 또 심플하게 산다의 저자이자 유명한 미니멀리스트 중 한 명인 도미니크 로로는 물건을 고를 때는 어설픈 물건을 치워버리고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한 완벽한 물건을 고르라고 조언했다. 도미니크 로로는 좋은 물건은 소량만 생산되기에 그만한 가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살 때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미니멀리스트는 금욕주의자라 싼 물건을 고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이다. 필요한 물건이 생겨 무언가를 사야 할 때 오랜 시간 충분히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정말 필요한 중요한 물건이라는 확신이 들면 가격에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가장 좋은 제품을 구입한다. 이것이 미니멀리스트가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사실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물건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물건을 줄이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데 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은 누군가에게 주거나 버리면 된다. 하지만 마음의 물건은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 실체도 없을 뿐더러 물건의 크기도 상황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짜증나는 일이 있었거나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가장 중요한 감정들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집에 들어서면 어지럽혀져 있는 방이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며 욱하고 짜증이 나고 아예 말이 없어지기도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살림살이가 늘어나듯 불편한 마음의 물건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만 있으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그렇게 마음의 물건이 넘치다 보면 현실 세계로 범람해서 실체가 있는 물건들을 무의미하게 사대는 소비로 연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거대한 마음의 결핍을 물건으로는 채울 수 없기에 집안에 물건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마음에도 정기적으로 적절한 감정의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마음을 분리수거하고 미니멀화한다는 건 내게 가장 소중한 감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 쌓인 좋지 않은 감정들을 훌훌 털어버리는 일이다. 사실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경험상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어느 한도 이상으로 감정이 넘쳐나지 않게 조절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의미 있는 소중한 감정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감정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노력. 이것이 미니멀 마음이다. 90년대 초반 동네 비디오 가게에만 가면 주야장천 틀어져 있던 홍콩 누아르 영화들. 나를 포함해 그 시절 자라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영화 속 주인공들은 제대로 된 어른이라면 주윤발이나 유덕화 정도쯤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과 청바지에 청재킷을 걸치는 청청 패션의 홍콩 영화 배우들을 오마주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홍콩 영화의 인기도 나의 영화적 취향도 바뀌었지만 주윤발과 유덕화의 팬으로서 나는 간간히 이들의 신작 영화를 찾아보고 뉴스 기사도 예의주시하곤 했었다. 그러다 최근 주윤발의 8,100억 기부라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주윤발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기사였다. 언론에선 영웅이 본색을 드러냈다며 그를 일제히 칭송하기 시작했다. 나 또한 주윤발의 대단한 결심에 놀랐는데 이는 그의 삶에서 진정한 미니멀리스트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주윤발은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종종 이용하고 17년 된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모습이나 용돈이 한 달에 11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이 전해졌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진정한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오래 사용하고 검소한 자세를 보여서만은 아니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삶에 대한 그의 태도와 가치관 때문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행복의 조건은 소박한 삶이라고 답했다. 그는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작은 행복임을 말해주었다. 매일 새끼 밥 먹고 잘 수 있는 침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 실제로 그는 하이킹이나 조깅을 하고
동네 식당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죽을 먹으며 일상을 보낸다고 한다. 사람은 가진 것 없이 태어나 가진 것 없이 돌아가는 것이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떠나기 전에 그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기부 이유를 밝히고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렇게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도 가까이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주윤발. 그런 그가 이 시대의 진정한 주연이자 진정한 미니멀리스트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빈 것을 채우려 한다. 빈 잔은 술로 채우고 공허한 빈 마음은 물건으로 채운다. 어떤 유명한 스님이 나이 이른 애도 버리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한 것처럼 채우기 위해 비우는 지혜를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욕심에는 빈부격차가 없기에 더 배우고 더 가졌을지라도 손에 넣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자신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 평생을 물질의 노예가 되면 내면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사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단한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다. 조금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 한 개면 충분하지만 두 개를 얻고 싶은 작은 욕심들이다. 살기 위해 소유하지만 결국 소유함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미니멀 라이프를 접하기 전 나는 물건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와 같은 소비에 대한 고민, 아주 작은 물건부터 무거운 것들까지 고민의 종류도 참 다양했다. 다행히 소비의 정점을 찍고 있던 시기에 미니멀 라이프를 알게 되었고 소비를 멈추니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유가 찾아왔다. 하지만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나서 현재의 삶이 그저 행복하고 풍요로운가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비의 유혹과 물건을 사야만 할 것 같은 주변의 환경, 그 외에 다양한 고민거리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미니멀리스트의 삶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신의 욕망과 끝없이 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내적 자유와 자아를 찾기 위해 미니멀리스트가 되지만 살아남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이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함을 향하지만 미니멀리스트의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10개의 업무를 같은 중요도로 부여받는 직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하는 것, 길어지는 회식 자리에서 적당한 타이밍에 빠지는 것, 2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주는 백화점 사은품을 묵묵히 거절하는 것, 구매를 통해 풀고 싶은 숨겨진 욕구와 싸우는 것,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는 미니멀리스트의 대원칙, 그 본질과 과정을 즐기며 나는 묵묵히 미니멀리스트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